이렇게 유진아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평가적으로 지금 권유리 배우님에게만 소리 지르신 거 아시죠? 네. 많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제가 지금 왜 떠난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마을이 너무 풍성해. 사람도 많고 굉장히 한 10년만 내다보면 굉장히 화랑을 탈 마을인데 이 마을에 지금은 그래도 좀 감동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영화 보시고 나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인사를 좀 들어야겠죠? 오늘 이렇게 개봉을 하시면서 가장 그래도 떨릴 것 같은 감독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이제 그 장편 그 개봉 날인데 매진이에요. 네, 먼저 인사 감사드릴게요. 네. 어제 좀 주무셨어요? 잠은 사실 잘 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핀을 연출한 배두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자리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화 90분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질문 많이 해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극장에서 이렇게 보게 된 이렇게 좀 뭘까 이렇게 지청해서 보게 될지 잘 몰랐던 배우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좀 늦지 않았나? 왜 이렇게 영화는 안 찍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대려하게 됐는데 이렇게 영화 첫 주연 작품이죠. 같이 배우님들과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극장에서 만나게 되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권유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 권유리입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돌핀에서 나영이 역할이고요. 네, 이렇게 좀 주말에 이런 낮 시간에 황금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와 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 채워주실지는 예상 못했는데 네, 지금 무대 인사하면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영화가 세상에 나오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또 엄마가 박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대에- 수영소송가 해도 되는데. 아니 무대에서 이렇게 팬분들 만나실 때랑 이렇게 앞에 영화를 보러 오시는 그리고 특히나 영화를 보고 막 보고 따끈따끈하게 보고 나서 만났을 때 그 눈빛의 에너지, 강도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한번 느껴보려고요.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저기 눈빛 레이저와 큰 박수 계속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시죠? 네. 네. 오늘 지금 배우님 결혼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사하게 또 이렇게 착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좀 이분 나오면 사실은 좀 긴장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벌스에서도 한 씬으로 이 영화의 분위기를 훔쳐가신 분이신 거 아시죠? 네. 배우님께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핀에서 나영이 엄마 정공 역을 맡아 연기한 배우 김혜연입니다. 저 지금 너무 감격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예산 영화를 개봉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관객들이 계신 데서 저희가 앉아 있으니 너무너무 감동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 관객분들도 얻어가시는 게 많으시지만 무대에 계신 분들, 연기를 하신 분들 감독님한테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돌핀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좀 기분이 좋네요. 네. 또
이 박명객 배우님은 사실 굉장히 이제 엄마 역할도 많이 하긴 했지만 진짜 긴장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늘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그 너와 나에서도 엄마 역할을 하셨고 또 그리고 제비에서는 제비를 또 많이 안 보신 분들 많은데 또 보시면은 거기서는 또 이렇게 엄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한국 영화의 새로운 중년 중년에 이름 붙여야 돼요. 중년인데 중년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꾸준히 소개하고 계세요. 또 이렇게 돌핀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돌핀에서 볼링장 사장 이순 역할을 맡은 배우 박유현입니다. 그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면서 극장에 와서 이렇게 저희 영화를 봐주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좋은 날에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나눈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어떤 위로와 그리고 돌핀 같은 작은 행운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링장 사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더 이렇게 돌핀 같은 행운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 용어에 좀 창시 같은 느낌으로 없잖아 있는데 또 거기 좀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느낌이 드는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옆에 심희석 배우님, 근데 좀 약간 심희석 배우님이 사실 나오면 어떤 영화든 어떤 캐릭터든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약간 그 앞머리 굉장히 많이 길어서 약간 속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오셨네요. 네, 최근에 또 많은 작품으로 관객분들과 만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돌핀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수 역할을 맡은 심인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영화 보러 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뭐 더 얘기하실 건 없으신 거죠?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원 배우님께서 사실 심희석 배우님과 현우석 배우님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아사무사한 눈빛. 현우석 배우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지 다 알 것 같은, 그러니까 명확하고 명징하고 확고한 눈빛을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좀 동의하세요? 네. 근데 진짜 알 수 없는 거는 나이인 것 같아요. 현우석 배우님은 계속 지금 학생 역할만 하고 계세요. 언제 졸업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졸업. 네. 모르는 게 다예요? 지금? 네. 졸업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교복을 벗지 않은 현석 배우님의 인사. 네. 교복을 벗지 않는 성훈 역을 맡은 배우 현석입니다. 너무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매진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특히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선 분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우님들도 여러 곳으로 시선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그 아까 권유리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눈빛인지 좀 오늘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강한 에너지를 부탁드리면서 감독님께 먼저 영화 좀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마을의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볼링장이 있는 곳인 건가요? 실제 좀 마을 배경이 있는 곳인지 어떻게 볼링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이 영화 저는 솔직히
볼링에 이렇게 많은 인생의 교훈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볼링의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일단 제일 처음에 썼던 이야기가 이제 작은 마을에 혼자가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좀 이렇게 갇혀 사는 느낌의 그런 인물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볼링을 우연히 치게 됐는데 그 볼링이 그냥 단순히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되게 주는 어떤 교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 뭔가 혼자 하는 스포츠다, 뭔가 이걸 할 때 되게 그냥 정말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느꼈던 것들을 이제 볼링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 입을 길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좀 이렇게 모델이 되신 볼링장 사장님이 계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들에게 힌트를 얻어서 네, 그렇죠. 볼링장을 얼마나 시나리오 쓰시면서 가셨을까요? 저는 볼링 친 거는 한 2년 반 정도? 2년, 3년? 네. 근데 이제 사실 영화를 찍고 그 이후부터 안 안 가세요? 볼링장 사장님한테 연락 안 오세요? 네, 다행히 연락을 받았는데. 네, 그분도 영화를 보셨기를 바라면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좀 재밌는 거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반 정도 볼링을 치기도 하고 거기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 볼링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인생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을 가져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나영이 볼링장을 차리거나 아니면 약간 뭐 이렇게 그런 선수, 국가대표 선수로 나간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스포츠 영화로 빠지지 않고 그 새길로 가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채용하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이게 스포츠 영화가 아니게 된 좀 이런 구성 그리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영이가 그 변화를 목도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볼링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서 그래서 볼링이 너무 전면에 나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권유리 배우님이 이 볼링의 외피를 쓴 영화를 보면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볼링 영화가 아니다, 볼링 영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배우님께서는 시나리오 보실 때 어떤 좀 느낌이셨는지. 일단 많이들 봐왔었던 어떤 눈에 띄는 기승전결 그리고 좀 자극적이고 극성이 강한 와 좀 정반대에 있는 영화이고 그런 글이어서 그런 지점들이 좀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좀 여러 번 읽게 되었고 읽으면서 감독님과 만나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각 인물에 대한 어떤 담고 있는 서사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나영으로 이제 처음부터 제안을 하셨을 테고 나영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나영이 좀 답답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더 좋은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마을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보통의 이제 그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그런 고지식하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젊은 층은 계속 뭔가가 바뀌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갑갑함을 좀 느끼면서 나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쭉 가게 됐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배우님께서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도 처음부터 그 나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되기에는 좀 궁금점이 많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되게 빠르게 변화해가는 요즘 시대와는 좀 다른 형태의 나영이가 갖고 있는 그 의외성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그 점을 좀 더 계속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또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좀 나영이가 갖고 있는 지점하고 저의 접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누구나가 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떤 나의 것, 그것이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나만의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착 또는 집착,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외부적 자이든 타이든 들어오는 어떤 뭔가 지점들 있잖아요. 변화의 지점들. 그런 포인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이상씩은 누구나 다 고민하고 그리고 무엇이 정답일까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도 조금 이해는 안 됐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어요? 감독님이랑 얘기하시면서? 네, 있긴 있었죠. 어떤 뭐랄까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낼까요?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갑자기 착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화가 갑자기 여기로 분출이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상세하게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좀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나영이의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 권유리 배우님이 사실 그 나영이가 감독님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좀 답답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지키려고 하는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한테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영 캐릭터 만들 때 30대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된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 중점 두고 만들어 나가셨는지. 제가 이야기를 구상할 때 그 나영이라는 인물을 설정할 때 있어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뻗어 나가서 이제 쟁취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진 거를 그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영이의 그 가정사에서 또 기인을 하는 게 있을 텐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울타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약간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은 비슷하신 거 감독님은 그러면? 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비슷해요. 네, 약간 감독님과 비슷한 캐릭터를 또 이렇게 그 권유리 배우님이 캐스팅을 하신 거에 박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사실 이제 저는 감독님이 이제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을에서 그 직업적인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에 그 개념 자체를 좀 넓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라는 개념도 꼭 어떤 집이라기보다는 정부치고 살면은 집일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자신의 그런 그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캐릭터가 모순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엄마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시나리오 받고 드신 생각과 연기를 하면서 네. 저는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나영이가 집이라는 것을 고집하는 것도 뭐 저는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가진 내 상태에 안주하고자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 그게 집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배두리 감독이 잘못되는 건 배두리 감독님이 이렇게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거에서, 근데 어떤 건 또 그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영화가 나온 거고, 남들 막 자극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영화예요. 정말 그거는 그 고집과 자신의 거기서 생겨나는 좋은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옥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친구 딸을 데려다 키우고, 그리고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일을 해나가고, 그런데 저는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나에 해당하는 거에서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 내가 그것에 친구에 대한 의리건, 나영을 보고 키워줘야겠다고 마음 먹고,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거라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해서 여기 이상한 사람이 불러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도 괜찮구나. 그리고 뭘 또 좋겠어요. 애들 데려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은. 그리고 남편도 쫓아낸 것 같고. 근데 저는 보편성이라고 그냥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정옥을 대단한 인물, 되게 멋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 마찬가지로 나영이 어떤 자기 걸 지키고 산다면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네가 여기서 나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또한 이 타겟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네. 이방인이야. 거긴 넌 또 못 들어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할 법한 그런 보통의 네. 선택들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양분화되진 않는다고 봐요. 어떤 면에 있어서 각자마다 나는 어떤 선을 행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마 인간이 가진 보편성,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출발하려고 했어요. 정옥을 좀 멋진 생각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정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그런 말로 이 장소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기가 지켜온 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그런 소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읽으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옥이 바라보기에 너무 아이들을 꼬드겨서 담배도 같이 피우기도 하고 사귀던 남자도 쫓아낸 것 같기도 한 어떤 굉장히 이제 그 나쁜 시선을 받고 있는 그 여성? 여기도 장소성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외지에서 왔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7, 8년을 살아도 이 커뮤니티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데는 여전히 벽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미숙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 왜냐면 마지막으로 결국 밥을 또 같이 안 먹고 결혼식에서는 밥 먹다가 거의 쫓겨난 거죠. 이게 제 발로 걸어 나갔다기보다는. 네. 캐릭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배우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배우가 이제 주관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물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투영되잖아요. 근데 마침 감독도 이제 그렇게 인물을 써준 건데 고등학생이 담배 피는 게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피면은 공간이 너무 적어서 연기가 가득 차서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옛날엔 다 성인이었던 나이인데 기질적으로 그 미숙은
외롭지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의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랄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타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 그 현지 뭐라 그래야 되죠? 원래 현지인들이 타지인에 느끼는 어떤 모종의 저항감 그런 거를 알고 했다기보다 나도 조금 두려운 면이 있었겠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느낄 거 이게 같은 얘기 지금 너무 처음에 저희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나영이 그 집을 팔지 말고 뭐 에어비앤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 집을 팔아서 볼링장을 샀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나영이 볼링장을 인수한다 이런 거에 자꾸 상상이 지금 펼쳐지면서 좀 집중이 안 되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네. 네. 그래서 나영 그 미숙이라는 인물은 조금은 외롭지만 그 일상의 잔잔한 행복들, 그 잔잔한 관계들에서 오는 행복들의 그런 소중함을 알지는 않은 사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로움은 이제 디폴트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면들을 잘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금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내성 말고 내공이 조금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옥이 겪었던 것도 뭐 남편도 어디로 떠나버리고 친구의 애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남의 말, 남의 시선 이거를 어떻게든 나는 잘 버텨왔단 말이에요, 정옥은. 근데 이렇게 또 어울리면 이 여자도 분명히 그런 애들을 보고 그거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이 두려움들이 있지 않나. 오히려 조금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이게 이제 속성이지 않을까. 이 사람이 겪는 알고 있는. 뭐 각자 배역은 자기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미화를 하게 되고 우리는 자기 배역에 애정을 가져야 되니까. 그 고등학생이 담배 피는 얘기 자꾸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니 정욱이 어떻게 나영을 좋아하겠어? 네, 진짜 그 내공도 있는 그런 선수 출신이자 그 나의 공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영화 안에서는 사실 이제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의 차이도 있지만 나영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지점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지인일 수도 있고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묘미가 정말 두 명씩 붙여놨을 때 캐릭터들이 어떤 그 대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케미스트리를 일으키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계속 그 여성 캐릭터들이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동안 이 영화 이제 그 남성들은 이 마을의 남성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희석 배우님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서울에서 왜 왔지? 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사연을 되묻게 되는 캐릭터잖아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이제 네. 사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자세한 구체적인 과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걸 이제 감독님하고 그때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과거에 어쨌든 조금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가자면 고아로 이제 자라와서 좀 지독한 외로움을 혼자 쌓고 또 그걸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남한테 베푸는 쪽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나영에게 굉장히 의지가 돼야 되고 잘해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볼링을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 배우는 거라서 단기간에 너무 이제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힘들었고
연기적인 거는 네, 저는 거기에 생각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연 자체가 그렇게 막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 심석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잘 소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영화의 많은 것들이 전형성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나중에는 이 나영이랑 혜수랑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보통의 커뮤니티가 있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나이대에 생각이 좀 맞고 이런 사람들이 꼭 사귀는 방향성으로 시나리오가 가잖아요. 혹시 감독님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 그 버전은 없으셨는지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쓴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변모하고 약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주인공도 다르고 뭐 약간 뭐 그런 그 정도로 많이 달랐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나영이랑 혜수라는 캐릭터는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뭐 연애를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초기에. 네, 네. 그때는 조금 내용 자체도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때 약간 나영이랑 혜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게 있었던 거 있죠. 네. 그러면은 두 분 해석도 조금 들어볼까요? 네. 최혜선 배우님 해석을 좀 들어볼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게끔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가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근데 감독님이 이성적으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말 듣는 거밖에 없으니까 딱 제가 뭐 물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영화 흘러가는 방향 봤을 때 제가 좋아해버리는 이게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해서 네네. 네,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저 진짜 그 볼링핀을 탁 맞추는 그 순간에 이 둘을 그런 방식으로 연결짓지 않은 거 굉장히 그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권유리 배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그것도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 좀 궁금했었던 지점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길래 이렇게 마치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듯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감정을 저는 좀 느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나영의 표현 방식들이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마음에 좀 일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실은 되게 어려웠었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오빠랑 많이 얘기하면서 좀 톤을 잡아가긴 했는데 제가 해석한 바로는 어쨌든 나영이한테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연애의 감정이나 사랑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두드러지기에는 좀 빠듯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집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동생도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예민해요 나영이가. 그래가지고 뭐 그 하이킹 탈 땐 즐거웠지만 나머지는 그래서 연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또 그 오빠의 어떤 부드러운 목소리나 그런 미묘한 어떤 눈빛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은 장르가 바뀌니까 눈빛 같은 것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나영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조금 미묘한 그런 선을 잘 지켜서 좀 담백하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좀 숨통이 트일 만한 인물로서 서로가 서로한테 좀 그런 관계로 표현되길 바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나영과 혜수의 그 관계성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영과 정옥이 가지고 있는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캐릭터를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혜수와 그 성문의 관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에게
그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그 관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우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그렇게 못 나가서 안다는 건지 사실 그 나이 또래는 누구나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 독립영화에서 집이 없이 잘 떠도는 배우님께서 훌륭하게 소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네, 집은 안 나갔지만 곧 나갈 태세였는데 어떤 네, 마음으로 이 캐릭터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